주말 쉬고 돌아왔지만 월요일장 에너지가 비축되기는커녕 더 힘이 빠진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 구간입니다. 이제 어느덧 이렇게 장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요. 투자인 씨는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메이크잇 강흥구 센터장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만평 먼저 열어보면서 또 센터장님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만평. 단기 바닥 구면 버텨야 한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센터장님, 지난주 우리 이 시간에 뭐 미국장 그리고 국내장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 이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짚어보면서 네. 또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뉴욕장은 사실 잘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그 레인지 안에 딱딱 들어가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네. 국내 시장이 진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줄자를 잰 듯하게 미국 증시는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공부해봐야겠다라는 확신을 들 정도로 미국 증시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뭐 5조 정도 출회가 됐다 하는데 그 며칠 전이죠. 신용 반대 매매가 2,350을 세게 때리면서 밑으로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출회된 그 구간만큼을 다시 증시가 조금 반등할 기색이 보이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또 빚을 내서 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더 밀어버리는 방법과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네, 수익을 내게 해서 탈출시키는 방법. 개인들에게. 미스터 마켓이 네네네.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쓸 것 네.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270은 많은 분들이 뭐 제 방송을 계속 추적해서 보신 분들은 2680으로 올랐을 때 여기서 오버슈팅으로 해서 2800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엔 국내 증시는 2270 라인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은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이 되면서 내려올 자리였는데 네.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빨리 네. 이 숫자를 보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계속 묻는 게 큰 시황간 2270 라인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반영이 돼서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밀리는 거냐. 네. 그런 질문들을 방송할 궁금해요. 때마다 물어봅니다. 네. 충분히 네. 저도 공감되는 질문이고 여기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거는 반영이 한 7, 80% 정도는 되지 않았나. 원래 2,450 구간에서 언더슈팅으로 2,300 중반까지 했다가 다시 2,400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 경기 침체는 추후에 반등하고 나서 다시 때릴 때 그때부터 반영이 50%, 60% 이렇게 반영이 될 거라 판단했는데 2,200 네. 라인을 찍었다는 것은 신용 반대 출회는 한 번 했고 여기서 그들을 또 신용 반대 매매를 출회를 한다는 것은 또 미스터 마켓에 또 약간 돈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그게 근거가 오늘 증시가 보통 밀리면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오늘은 금융투자와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밀릴 때 개인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통 상식선에서 움직이는데 오늘은 시장 빠질 때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오늘은 좀 무서워하는 그런 네, 흐름 확실히. 아닌가. 그러면서 2270대 라인을 찍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 좀 볼까요? 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 주셨던 다우지수 기준이 3600포인트 언저리 그리고 상단은 한 32700포인트 그 사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 네. 한번 보자 말씀하셨죠. 딱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미국 시장은 어떻게 잘 스텝 바이 스텝 잘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미국 증시는 오늘 뭐 야간 선물, 해외 선물 지수를 보면은 약간 흔들리고는 있지만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상으로도 보면은 충분히 다시 재차 이제 32,000, 그 전에 고점 자리가 31,885포인트였는데요. 32,000원을 올리면서 32,500까지도 룸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근데 미국 증시의 차트 위치를 보면 국내 증시의 차트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정말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한 리스크가 터지면 2270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네. 지정한 리스크가 터지지 않고 환율과 또 여기 환율의 위치까지도 보면은 1,300원짜리를 슈팅을 또 하지도 않고 1,300원 밑에서 횡보, 그러니까 에너지를 상승 에너지가 원달러 환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저항을 지키면서 저항에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증시는 1,300원짜리보다 원달러 환율이 물론 1,290원 후반대지만 지금의 위치는 이거는 국내 개인 이슈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자를 잰 듯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네.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약간 흔들려도 32,000과 32,500포인트는 이번 주에 당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면 제일 좋고요. 다음 주까지 7월 중에는 충분히 32,000과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흐름에서 서학 개미분들은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서학계회분들 숨통이 트임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됐네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도 한번 볼게요. 지난 네. 주말 사이 미장은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우리가 기준점으로 본다는 것이 11,035 그리고 12,200 요 범주 아니었는데 네. 역시 마감 가격 기준으로 딱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나요?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보다는 나스닥은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지만 시간에 버퍼가 있을 뿐이지 나스닥 지수도 좀 반등세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가 한 종목 한 종목씩 분석을 일봉, 주봉, 또 분봉, 240분봉, 60분봉, 120분봉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도 나스닥 지수는 여기서 다시 더 밑으로 세게 내리기보다는 약간의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우존스 산업지수처럼 좀 반등세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저는 일단 12,000포인트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000포인트는 현재 나스닥 지수가 16%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야, 현재 구간에서 16%가 나스닥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인데 저는 충분히 저 이동평균선 62평이 내려와서 만나든지 캔들이 올라가서 만나든지 해서 그래도 10%에서 15% 내외의 상승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이제 바닥 다지기의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약간 따로 국밥. 거기 대만 증시까지도 사실 미국 외국인 주포들이 대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수급으로 대만 증시를 한국 증시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서 근데 오늘 또 나스닥 차트 흐름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간인데 또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또 테크 종목입니다. 그 종목들인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거 가바닥 찍은 게 아닌가?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요런 이따가 지수 설명 드리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로 버티다 해가지고 지치신 분들이 손절하시고 한국우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그쪽으로 갈아타지면서 오늘 그 종목들이 부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네. 엇박자가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 구간에서는 좀 포지션을 좀 지키시면서 버티고 반등하고 나서 거기서 뭐 포트를 좀 변경하는 전략을 하든지 현재 나스닥 차트 흐름은 여러분들도 12,000포인트 아니면 62평이 내려오는 선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미국장에 대해서는 추가 반등 기대감을 열어두겠습니다. 참 국내가 아쉬운 것이 한동안은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이제 동참하지 못하고 디커플링이 나면서 미국 쪽을 따라가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미국 쪽이 이제 반등 나온다는 얘기 들리니까 또 거기랑은 또 별개로 또 움직인다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코스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288, 결국은 2300포인트가 무너진 채 오늘 계속 진행 중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반등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만평에서 글을 보고 왔잖아요. 네. 막 추가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좀 뭐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사실 만약에 앵커님도 여기서 급락 자리가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포지션 네. 들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자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니 여기서 더 빠져서 내가 저점에 살 용기와 내가 네. 자신이 있으면 그런 뭐 트레이딩 능력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다라고도 제가 조언을 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을 아우르는 멘트는 여기서는 어떻게든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텼다가 더 밑으로 빠지면은 전문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되묻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손실이 마이너스 30%를 들고 계신 분이 여기서 마이너스 추가로 5%가 더 생기든 10%가 생기든 제가 이런 말 살림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자금이면 이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에서 파는 게 그래도 내 계좌에서 조금이라도 더 좀 계좌를 올리는 구간에서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앞서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270짜리는 올해 볼 수 있다가 제 큰 시황에는 걸려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607, 80에서는 앵커님도 정확히 기억하시겠지만 영차 하고 네. 다시 2700 라인을 도전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2607, 80에서 영차 구간은 저항 구간이라서 거기서 단기 수익은 청산하고 나서 다시 원유 선물 인버스나 중국 레버리지 ETF라든가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붕괴돼서도 어떻게 좀 잘 계좌를 버텨나가고 계십니다.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고점에 포지션이 있는데 이 방송을 참고해가지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든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했었던 분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네. 근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450에서 2610에서 2550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가 2607, 80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밑에서 분할 매수하는 가운데 밑으로 뚝뚝 떨어져가지고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버티시라는 말씀을 조언을 좀 드리고 차트상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오늘 2270포인트대를 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저는 2350에서 70포인트는 좀 속도감 있게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근데 옵션 만기일에 지수의 저항 구간이 일단 2,500은 못 넘어요라고 일단 포지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7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2,480을 고점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200포인트 정도가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두 번째 목요일이면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까지 좀 시간이,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제가 말씀드린 걸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현물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7월 옵션 만기일 전까지 14일 전까지는 추이를 보면서 버티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네. 현금 비중 1, 20% 있다. 네. 추가 매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를 해서 사실 뭐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오늘 종가 매수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러니까 10% 20% 남아 있는데 현금이 내가 70% 있다 그러시면은 이미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90% 이미 들어가 있고 10%만 움켜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장에 내가 대적해서 좀 이겨보겠다 하고 약간 공격적인 마인드이신 거예요. 그럼 공격적인 마인드의 현재 위치에서 2270이라는 구간을 확인했는데 여기에서 또 밑으로 빠져가지고 나 10%를 저점 추가 매수를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어떤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뭐 조선주나 우주항공주나 이런 종목보다는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단기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삼성전자가 평단이 높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좀 속도감 있는 SK하이닉스를 좀 공략을 제가 이런 질문을 주셨을 때 삼성전자보다 현대차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그 멘트 듣고 한 10%가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틈새 전략을 좀 갖고 하시면 그래도 이게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 10%나 현금이 전혀 없는 거나 도찐개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네. 좀 과감하게 네. 한번 이런 경험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2270포인트에서 계속 버버벅대고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2290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금보다는 좋은 자리에서 단기 청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총 상당 종목 가운데 네. 앞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 주셨고 또 지난주에 우리 현대차 봤고 제일 매력 있는 거 하나 볼까요? 어떤 네. 걸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섹터랑 또 바이오 sek터가 시장을 좀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를 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86,300원 제가 차트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86,30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하지는 못했습니다. 동반하지는 못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어저께죠.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을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저는 이번 주 초에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SK하이닉스가
95,000원 선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SK하이닉스 포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10% 현금 있다, 20% 있다. 그럼 SK하이닉스를 공략을 해보시면 지금 1.37% 약간 뭐 보합이라든가 음봉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 제가 오늘 종가에서 가강하게 하십시오 할 텐데 네. 약간 1.37% 반등 나왔으니까 오늘 절반 들어가시고 내일 또 절반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 주에 반등하는 구간까지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시장에 이제 7월, 8월, 9월 해서 7, 8월 정도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되게 긴밀하게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감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신호등 주황불 시황이 아닌 빨간불 파란불 확실히 틀리더라도 AS를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네. 환도 봐주세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냐 마냐를 또 환 네. 시장에 또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 어제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는 지금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버겁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지정 리스크가 뭔가 터져서 순간적으로 슈팅인데 제가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는 어느 정도 분석하고 있냐면 일봉, 뭐 이틀봉, 3일봉, 4일봉, 5일봉 그러니까 캔들 하나에 3일봉, 4일봉, 5일봉 해가지고 정말 마이크로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가 지금 1298원에 위치해 있는 것은 원래는 지금 뭐 지정한 리스크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든지 했으면 원달러 환율은 1310원을 이미 돌파했어야 됩니다. 지수가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밑으로 있어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는 2350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요 정도 2270, 80 요 정도 내려온 것은 일단 뭔가 인위적인 하락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플러스로 해서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저도 물음표가 될 텐데 오늘 네. 원달러 환율 차트와 현재 개인들 수급의 위치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현재 수급 들어온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단기 반등세는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우리 모두 함께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점검드리고 있는데요. 서학개미 분들이라면 이제 차곡차곡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이번 주에 한번 보시고요. 국내 시장 급반등이 나오지를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잘 버텨나가면서 또 다음 스텝을 우리 또 차근차근 도모해 보자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팁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잇 강은고 센터장과 함께 신의 한 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